프랑스 군용기 추락, 라팔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프랑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북동부에서 14일 공군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후 추락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독일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 라팔 전투기 2대가 동부 지역에서 충돌한 후 추락했다며 당초 이들은 미라지 전투기인 것으로 보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라팔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 보였지만 세바스티앙 르코리니 국방장관이 SNS에 올린 글에서 라팔 2대가 메르테 모제 지역에서 추락했다고 구형 미라지 전투기가 아닌 라팔 전투기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발견됐고 다른 조종사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라고 현지 상황까지 전했습니다. 프랑스 BFM-TV는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On l'a appris donc il y a un peu moins d'une heure, cet accident signalé dans le ciel de Meurthe-et-Moselle. 2 avions militaires sont impliqués. Ça s'est passé, on le disait, dans le secteur de Colombey-les-Belles, près du département des Vosges. On ne connaît pas encore les causes de cette BFM TV. Alors évidemment, on n'a pas encore toutes les informations, Jean, mais pour bien comprendre de quel type de dispositif d'urgence ce type d'avion, ce sont des Mirage, dispose en cas justement d'accident. Alors là, visiblement, comme il y a deux avions, cela voudrait dire qu'il y a eu un choc entre les 2 avions, donc c'est un cas particulier. Si on prend par exemple un cas qui s'est passé en 2022 à Luxeuil, où un pilote avait eu un problème avec son avion de chasse, il avait réussi à le contrôler jusqu'à la dernière limite et ensuite à s'éjecter avec son parachute, et il était arrivé sain et sauf. L'avion était tombé sans faire de dégâts au sol. Là, dans le cas qui nous concerne aujourd'hui, ils étaient 3 à bord, d'après ce que j'ai compris. Pour quelle raison? Ça, c'est l'enquête qui va nous le dire. 프랑스 공군의 라팔이 적군의 비행기가 아닌 자국 전투기끼리 충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프랑스와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팔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 국가들이나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라팔은 최신 항공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해왔고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및 인공지능을 사용한 고급 진단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 42대를 구입해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분담금이 축소되고 기술 이전이 적게 된다고 하자 자신들이 도입한 프랑스 라팔의 기술을 빌려 KF-21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믿었던 프랑스 라팔에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15일 속보 인도네시아는 조심해야 한다. 2대 라팔의 충돌이 교훈이 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프랑스 공군은 2대 항공기가 프랑스군 조종사와 항법사 훈련을 실시했다며 독일에서 돌아오는 중 2대 라팔의 충돌에 굉장히 큰 굉음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콜롬비아 레스 에그리즈 부시장은 12시 30분경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큰 소음을 들었다. 이상한 소리, 타악기 소리였다. 비행기 2대가 충돌한 줄 알았는데 나는 믿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이번 사건은 2007년 라팔 추락 사고를 연상케 한다며 당시에도 통제력 상실로 첫 사고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도 샤르드골 항공모함으로 복귀하던 라팔 2대가 충돌한 후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서로 충돌한 것이 2번째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팔이 팀키 전투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국의 전투기가 아닌 자국 전투기를 더 두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라팔을 겪은 사고를 인도네시아가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프랑스 당국이 정밀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데이터와 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인도네시아는 라팔 추가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라팔 전투기 54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인도 해군도 라팔 전투기 26대를 더 주문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지난 2022년 18대를 계약하고 추가 계약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최신의 전투기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된 이후 단 한 대도 팔지 못해 저주받은 전투기라는 오명이 씌워졌지만 최근 해외 수출 대박 흥행으로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핀란드 등 6나라가 모두 325대 라팔을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생산량을 억지로라도 늘려 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했지만 라팔에 대한 저주가 프랑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페루와 우즈베키스탄 등 전투기 도입 사업 최종 후보에 라팔을 올려놓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페루는 최근 페루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KF-21가 라팔을 가장 선호하는 후보로 상정해놨는데 F-50을 도입하면서 KF-21로 기우는 듯한 상황 속에 이번에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T-50 골든이글 12대를 4억 달러, 당시 환율로 4,540억 원에 구입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판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시 전투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 라팔 24대를 사는 것과 똑같은 금액으로 한국산 F-50 블록 20 70대를 살지를 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웃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일 것이라고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F-50 18대를 도입하고 조만간 18대를 추가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사업에 유로파이터, 미국 F-18과 함께 라팔도 도전장을 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KF-21과 프랑스 라팔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는 성능과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라팔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이 대당 1,000억 원 정도로 수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라팔이 한 대당 1,500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지금 4.5세대 전투기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항공산업의 붕괴로 전투기 부품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 최근 4.5세대 전투기 평균 단가가 대당 1,500억 원까지 상승했고 옵션을 더하면 2,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초도 양산기에 대해서는 후속 군수 지원을 약속했는데 대당 가격도 싸지만 카이가 판 이후에도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 완벽한 AS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전투기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거액을 들여 수리를 하러 보내야 하지만 KF-21은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이 생산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줘 저렴하고 빠르게 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F-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놨는데 전투기를 판 이후에도 한국은 잊지 않고 확실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한 기업이 과거를 잊지 않고 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은 충격적이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의 조국을 위해 싸웠던 김영길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이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피부암이란 병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71년 만에 기적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영길 참전 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기업 인프레시가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 속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고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참혹했던 이곳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영길 참전 용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한국전 참전은 결코 후회가 아니었다며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해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등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인프레시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주목했고 인프레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며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학병 용사들이 출정 전 각자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시는 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키, 가방 등 한국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분들에게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생활 구에 힘든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쓰망이었습니다.